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3월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따라잡기 어려운 요즘 세상, 우리 엄마 아버지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나야 신사고찰의 이이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복지 혜택은요, 지원금인데요. 2024년에 수급 대상이 80만 가구가 늘어나서 558만 가구가 이번에 지원금을 받아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금 지급액도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자, 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일부 대상자는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원금은 어떤 걸까요?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인데, 이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공시가격도 하락하고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요, 2024년에 복지 혜택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수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담 인력 증원, 그리고 보이는 ARS 전화 회신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꼭 잘 보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녀 장려금 제도의 확대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요, 경제 변화를 반영했고 2015년에 시행한 자녀 장려금을 처음 했었는데 총 소득 기준도 상향, 최대 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최대 지급액은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증가 규모도요,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 약 47만 가구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 2022년보다 약 32만 가구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이 32만 가구에서 단독 2,200만 원, 그리고 외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에 가구 유형별 총 소득 기준 금액을 충족한 가구 재산 가액에다가요,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추정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복지세정 자동 신청 제도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서 변경되는 부분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중요하게 주목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요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자, 이 자동 신청에 해당하는 대상자분들 먼저 좀 살펴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따가 신청기간 부분에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요, 2023년 하반기 소득을 2024년 3월에 신청을 해요.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소득을 2024년 하반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 신청하시는 고령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시는 분들은 3월에 신청하시면 돼요. 또한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 말 기준 중증 장애인이라면 신청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중증 장애인과 관련된 건 아마 저기 이렇게 표가 하나 올라갈 거예요. 자동 신청 기간도 꼭 아셔야 되는데, 기간을 이렇게 화면에 저희가 띄워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3월 1일부터 3월 15일을 하반기분 신청이에요. 그리고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리고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금 신청기간 내에 자동 신청 1회 동의를 눌러야만 자동 신청 등록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분들이 자동 신청에 동의를 하셨을 때 향후 2년 이내에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시면 별도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리 결과 안내는요, 자동 신청이 되었는지 알려드리는 안내문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휴대폰 문자로 안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려금을 받으시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자, 동의하시는 방법,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 같은 경우는 ARS 1544-9944를 이용하시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도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가 생소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상담 서비스는 3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보이는 ARS, 이 서비스는 통화량이 너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너무 많아, 기다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서 상담하지 못하시는 불편을 해소하려고 문의가 많은 상담들, 일반적인 상담들, 이런 것들은
보이는 ARS를 통해서 즉시 답변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전화 회신 서비스는요, 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통화를 하기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전화번호 남기시면 상담사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들 처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남겨져 있는 전화번호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신전화 조회는요, 기존의 통화 연결을 하고 상담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뭐 인적사항 조회하잖아요. 앞으로는 이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미리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서 더 신속하게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신전화 조회도 보이는 이 ARS와 마찬가지로요,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및 지급 시기, 신청안내 제외 사유 등의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수 있죠. PC로 신청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을 해주시고요. 모바일 신청 같은 경우는 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택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 장려금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글자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그인 창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 부분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등록하시고 환급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을 때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가셔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로그인 창에서 본인 인증 또는 간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의 제공을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 장려금 신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시고요. 연락처 등록 및 환급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 이 두 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신청을 잘 못하겠어 라고 하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 혹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분들이나 세무서 직원분들이 신청을 대리로 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의 행사 중에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수상작 40건을 전자책으로 발간을 해서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고 이 지원금을 받은 후기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게시될 때 우리 한번 둘러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상자 확인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국세정책 제도 메뉴를 눌러주시고 아래 보시면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참고자료실 눌러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수상자에 대한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국세청에서는요, 우리 고령자분들 그리고 중증 장애인분들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해드리고 신청이 누락되거나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하신다든지 이런 피해를 좀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적극 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의 글 중에 이런 문구 하나가 좀 떠오르거든요. 뭐라고 쓰셨냐면 근로장려금을 받고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선물을 사고 자기 개발을 해서 긍정적인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요, 이 지원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경제적인 도움에 손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지인, 그리고 어쩌면 제일 돌아볼 틈이 없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신을 위한 삶의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다수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나보다는 자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걸 해주시고 누리시지 않고 이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됐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정작 이제 우리 내 자식들을 살펴보니 얘네들도 지들 먹고 살기 바빠. 경제적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행복의 조그만한 기준이 될 수는 있잖아요. 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몰라서 이렇게 안 받아가시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새 꽃피는 3월이 왔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어딘가에 또 놀러 가셔서
꽃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나무 이렇게 둥지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꽃을 보면서 또 한 해가 또 갔구나 이렇게 또 우울해 하시기도 하고 또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꽃 피는 3월 건강하게 더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 정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조피디를 비롯해서 저희 편집하시는 친구들이 더 많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채널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정보를 얻으셨다라고 하는데 난 이걸 봐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자제분들한테 이 유튜브에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나 요거 해보고 싶은데 네가 와서 다음에 와서 한번 해줘 이러면 아마 자제분들이 잘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 채널들을 친구분들 뭐 지인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마 나야 그리고 신상고찰의 이사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